여러분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승학 씨가 여자를 고르러 가는데 엄마는 옆에서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노래를 부르면서 따라가죠. 엄마는 이미 설득을 포기한 표정인데 이상하죠. 보통 같았으면 야 이거 엄마가 끼어들어가지고 난장판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오히려 엄마가 아들의 의견을 따라가주는 장치처럼 조금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저는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죠. 이 프로그램에서 진짜 관전 포인트는 단순히 연애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엄마를 비롯해서 그리고 상대편 엄마를 비롯해서 주변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는가가 아닐까요? 자, 오늘은 SBS 새 프로그램 합숙박선 1화를 그냥 연애 예능으로 보지 않고 가족관계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는 자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엄마도 같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이 어떤 집에서 어떤 방식으로 갈등을 풀고 어떻게 밀고 당기는지 어떻게 상대편 부모를 대하는지가 다 행동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연애의 설렘보다 결혼 앞에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장면들이 더 빨리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왜 꼭 봐야 하는지 핵심 이유 6개로 짧게 정리하고 그 이후에 1화의 중요한 장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찍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하는 엄마는 장치라는 건 엄마가 악열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 편이면서도 내가 설득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출연자들이 연애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다 관계 조율을 얼마나 하느냐가 더 또렷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합숙연애 합숙맞선 1화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 합숙맞선이라고 SBS에 상당히 재밌는 프로그램이 새로 런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서장훈 씨를 비롯해서 상당히 유명하신 분들이 MC를 맡고 있고, 자, 이 연애 프로그램이 다른 연애 프로그램은 확실히 다른 부분도 있고, 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프로를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 이유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전체적으로 함께 1화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정신분석 매니아는 심층 분석이죠. 좀 다른 분들이랑 좀 차이가 있다면 혹 나중에라도 이 프로를 보시게 되는 분들이 있다면 시의성보다는 시의성도 챙기지만 깊게 들어가요, 내용을.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프로를 한번 가볍게 보신 다음에 제 레뷰를 보시게 되면 야, 이런 프로를 이렇게도 볼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날을 위해서 제가 미리 1화를 한번 좀 총정리를 함과 동시에 왜 이걸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먼저 별점을 매기면 나는 솔로 같은 경우는 5점 만점에 4점이에요. 한 4점 정도? 봐도 괜찮다. 워낙 이건 대형 프로그램이고 유명하죠. 환승연애는 4.5예요. 근데 다 볼 필요는 없고 되게 중요한 장면들이 많아요. 의미 있는 프로거든요. 환승연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이별을 애도하는가에 대한 단순히 남녀가 나갔고 X가 나갔고 뺏고 뺏기니 뭐 제외하니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내용이 깊어요. 내가 이전에 이별했던 과거를 어떻게 내가 애도하고 치유해 나갈 것인가. 만약에 내가 다시 과거의 그 여인과 연애를 하게 된다면, 과거의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게 된다면 다시 새롭게 재탄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 다시 태어나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이제 어쨌든 연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깊게까지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 자, 그다음 이제 불량연애 같은 경우라고 또 있어요. 좀 비슷한 연프인데 요거는 한 4.3점. 꼭 봐야 할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일본에서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해석해 나가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미장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차원이 달라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건 시각적으로 보시면 알 거예요. 아직은 한국 연프가 이런 유미주의 부분을 따라갈 수가 없다. 프로그램의 치밀성이라든가 어떻게 이 감정을 이제 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은 합숙맞선도 그렇고 되게 잘 끌어나가요. 근데 이 일본 연프는 다른 측면에서 되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요거는 4.3점 정도로 이런 부분 얼마큼 이 사람들이 이 장인 정신으로 무대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지를 보면 이게 몰입이 장난이 아닙니다. 워낙 이 소재도 파격적이긴 한데, 그 다음에 이 합숙만선은 제가 어느 정도의 느낌을 갖고 있냐면 현재까지는 제가 역대 연프 중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4.7점이에요. 네. 그럼 이때까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불량연애라든가 환승연애보다 점수가 더 높거든요. 왜 그러면 이제 정신분석 매니아는 왜 이렇게 점수를 높게 줍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선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 프로그램은요. 이 부모님 중에서 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자녀분들이 같이 나와요. 예. 그럼 이것만 놓고 보면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아, 이거 엄마 잔소리 또 듣고 말도 안 되는 속된 말로 마마보이들이나 마마걸들이 파파걸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잘 보니까 은근히 여기 나오는 이 자녀분들, 이 연애 프로그램 대상자분들이요, 고집이 장난이 아니에요. 고집을 빡빡 뿌리거나 심지어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중간에 제가 진짜 웃겼던 장면인데 이 승학 씨라고 나옵니다. 이분이 남자 주인공 중 한 명인데, 자, 이분이 이제 첫인상 여자를 선택하러 갔을 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면 너무 어이가 없던 게 뭐냐면요, 승학 씨랑 옆에 이제 어머니랑 같이 앉아 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어머니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이러면서 이미 두 사람은 대화할 생각이 없어. 이미 엄마는 아들을 설득하는 걸 포기를 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얘는 내 말 안 듣는다 해가지고 포기를 해서 그냥 이제 졸졸졸 따라가는 입장이에요. 근데 잘 보면 또 이 엄마도 잘 보면 은근히 이제 아들을 설득할 줄 알아요. 그래서 자자자자 꼬드기는 장면도 은근히 나오긴 하거든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엄마가 이 승학 씨를 믿는 이유도 있어요. 뭐냐면요. 잘 보면 이 승학 씨도 굉장히 이 엄마의 프레임을 그대로 따라가서 인터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중요한 생각하는 조건이 뭡니까? 라고 이제 제작진이 물어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말을 해요. 노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부양까지는 힘들 것 같다.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승학 씨라는 사람은요. 주도적으로 어머니가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알아서 자기 인생을 쭉쭉 살아왔을 것 같아요. 소신도 되게 명확하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생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되게 깔끔하게 딱 들어갈 것 같고 굳이 엄마가 내가 나서갖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가만히 냅두니까 지가 알아서 잘 커. 되게 야망도 있고 어떤 스타일 여러분도 보면 아실 거예요. 군대나 남자들 같은 건 이제 군대 같은 데 보면 되게 에이스 스타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선임으로 만나면 큰일 날 것 같은 관상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저는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 사람은 조직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깔끔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MBTI를 치면 S계열이죠. 그러니까 옆에 엄마가 포기하고 어디로 갈까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말할 필요가 없어. 알아서 지가 하게 돼 있거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이 민철 씨라고 또 다른 남자 출연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웃겨요. 이 민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 보고 엄마 그릇 들고 잘 따라와요 하면서 지가 먼저 가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그 여자들 선택하러 갈 때 엄마는 또 다른 들러리야. 근데 앞에 있는 승학 씨랑 차이가 뭐냐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엄마가 말 안 해도 어차피 엄마의 생각과 승학 씨의 생각이 너무 비슷해.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야. 아 승학이 얘가 나한테 필요로 할 때만 조언을 할 때만 그럴 때만 내가 이해하겠다라고 했고 알아서 지가 잘하겠지. 약간 마지 같은 느낌을 더 많이 받았고요. 약간 민철 씨는 굳이 그렇게 엄마가 보고 뒤에서 따라오라고 하는 거 봐서는 조금 엄마랑 생각이 다르거나 아니 엄마가 일부러 좀 져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에이 뭐 말해봤자 말도 안 듣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미묘하게 이게 각 사람들마다 스타일과 그 집안에 부모님과 어떤 사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그걸 통해서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이 프로그램을 보길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사소한 행동이지만 그 사소한 행동 속에 이 사람의 가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부모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 어떤 스타일인지가 다 드러나는 거죠.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승학 씨는 굉장히 조직 문화, 조직 생활에서 늘 에이스를 달렸을 것 같고 이분도 좀 에이스일 것 같긴 해요. 이 민철 씨도. 근데 조금 민철 씨는 승학 씨보다 조금 약간 어리다는 느낌? 조금은 엄마에 대해서 엄마 왜 그래? 이런 느낌이고 승학 씨는 이미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2단계 더 앞서요. 노후 부양 돼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여자는요 그 부분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경제적인 부분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말할 게 없어요. 알아서 잘하거든. 그러니까 키우긴 되게 편해. 사고 치거나 그렇진 않고 아니면 사고 치더라도 리더로서 뭔가를 끌고 나갈 스타일이지.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안심을 하는 스타일이고. 제가 이렇게 두 출연자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자 어떻습니까? 이게 다른 연포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다른 연포 같은 경우는 이 주인공들만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빌런이거나 아니면 에이스거나 그런 것만 알고 있지 이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인가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정말 결혼을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요 이거는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정보가 많이 나왔냐면 그들의 부모님이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봐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 프로그램에서 지금 어머니들은요 결코 헬리콥터맘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 자녀분들에 대해서 잔소리하거나 고집부리거나 빌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의 장치예요. 어떤 장치냐? 자녀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 나갈 것인가 혹은 내 주변의 참모라든가 내 주변에 굉장히 나를 내 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너가 가는 길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수용해 나갈 것인가를 보는 장치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는 필연적으로 세 번째로 바로 연결이 돼요. 뭐냐면 그렇게 갈등을 맺고 갈등을 풀어나가는 거를 상대편 집안에서도 볼 거 아닙니까? 보면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저 집안은 저렇게 굴러가는구나. 우리 집안이랑 비슷하네? 그러면요 이제는 결혼까지 바로 한 큐에 갑니다. 엄마 각 집안에 있는 남자 측 여자 측 부모님 다 보고 있잖아요. 아빠는 어차피 엄마가 구워 살면 끝나는 문제야. 여보 프로그램 나와서 봤자 그 보면 알아. 이러면 끝나거든요. 당신 밖에서 돈이나 벌어와 이러면 이제 할 말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별 문제가 안 돼. 이거를 통해서 공적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집안의 가정은 이루어도 된다는 간접적인 보증인으로 시청자가 세워지게 돼요. 이게 네 번째예요. 다시 세 번째로 돌아가면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집안이 갈등을 무조건 잘 해결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쁘게 해결한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안과 유사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를 체크하는 아주 좋은 장소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다? 가족 간의 화해와 화합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긴 사람들 보면 이제 좋든 싫든 다시 엄마랑 싸우고 왜 엄마는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해주니 하고 또 반대로 부모 측에서도 내가 봤을 때는 저 남자가 괜찮다고 저 여자가 괜찮다고 왜 내 말 안 듣냐 하면서 오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게 한편으로는 뭐 이혼 숙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처럼 바람 요소가 될 수 있긴 한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보는 시청자들을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나도 저랬지 지금도 그렇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더 이상 이거는 연프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갈등, 지금도 이 출연자를 보면 다 훤칠하게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모도 좋고 뛰어나고 그런데 잘 보면 벌써부터 그것과는 무관하게 각 집안의 갈등이라든가 이 부모님과의 그런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 부분들이 은연중에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이 사람들 보고 욕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우리도 그렇거든. 지금도 현재형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솔로직에 나왔던 이 세훈씨도 잘 보면 미묘하게 부모님과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이들을 우린 입체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엔 연프로 나왔을 때 이런 사람들이 빌런 짓 하면 저 빌런 또 그런다 그랬다면 지금은요 저 사람 또한 누군가의 아들이구나 누군가의 딸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 또한 되게 부모님과 관계가 좀 그렇네 우리 집이랑 좀 별 차이가 없네 라고 하는 보편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연애 프로그램 시청자를 비롯해서 부모님과 아이가 원만하다고 볼 수 있는 가정이 몇 매나 있을까요? 그리고 전 더 나아가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신분석에 관심 많은 사람으로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게 정말 좋은 건가? 이 프로그램의 6번째 부분이 그거예요. 자녀분들이 반드시 이 부모님과 싸우는 게요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싸워야지 내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어떻게 부모님과 항상 일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긴 동그라미고 여긴 네모인데 당연히 물론 네모로부터 동그라미 나오긴 했지만 자녀이긴 하지만 당연히 성인인 이상 독립적인 생각을 갖고 그것을 부모님이 어느 정도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동그라미야 이 네모가 나는 죽을 때까지 난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네모만 하겠습니다 이래도 안 돼요. 그 둘 사이에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것을 야면 서로 각자 그리고 상대편 집안도 똑같이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지만 이 두 결합이 가문의 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 과정을 정말 적나라하게 다 보여줄 거예요. 플리스 그런 모습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보게 하면서 거기 있는 출연자분들의 이제 어머니도 생각하겠죠. 저 집안도 개판 우리 집만 개판인 줄 알았는데 저 집안도 개판이네 이러면서 어떤 이해도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시스템은 상견례를 해가지고 바로 부모님을 딱 모셔버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남자잖아요. 그럼 상대편 여자랑 결혼하려고 딱 나왔어. 거기 부모님하고 우리 부모님하고 처음 만나? 당연히 처음 만나지. 그러니까 물론 어른들이니까 덜 싸우겠지만 싸움이 일어나거나 생각이 다른 건 필연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미리 이 프로그램에서 4박 5일 동안 5박 6일 동안 같이 붙여놓으면 싸울 거 다 싸우고 풀 거 다 풀고 저 집안을 내고 우리가 못 받는 거 다 보고 저기까지 내가 받을 수 있겠다 하고 다 보고 자녀분들한테 다 얘기하고 모든 갈등을 여기서 끝낸 다음에 만약에 결혼하게 된다면 굉장히 깔끔하게 이제 그 뒤부터는 쑥쑥쑥 넘어가는 거예요. 플러스 이제는 다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전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기 있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출연자들보다는요, 위에 나오는 이 엄마들이 이제 모임 만들어갖고 합승맞선 출연자 모임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제일 높은 확률로 이 엄마들끼리 모임하고 놀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뭐 밑에 있는 자녀가 뭐 사이가 좋든 뭐 결혼했든 그건 그 알 바 아니야. 우리끼리 재밌게 놀면 되지 하면서 내가 봤을 때 여기 있는 12명의 엄마들이 나가갖고 맨날 여행 가고 맨날 그럴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좋은 효과를 되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되게 정교하게 잘 설계를 했고, 근데 만약에 또 이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엄마 말 잘 듣는 자녀분들의 이미지만 계속 만들려고 했다면 저 안 봤을 것 같고 여러분한테 비추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프로그램 설계를 처음부터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 말 잘 듣는 자녀를 20살이 넘어서도 독립을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또 그렇다고 보기에는 어느 정도 그런 갈등 부분, 자녀의 생각과 엄마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봐서는 서장훈 씨도 그리고 나름대로 이쪽 프로그램에서 오랫동안 MC도 해왔고 연프라든가 사람 심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개판으로 프로그램 운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도 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보았을 때 이건 이제 단순한 연프로 보기가 어려워요. 엄마라는 존재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에요. 조율의 대상이에요. 나에게 되게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내가 설득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내 판단을 망가뜨리기도 하는 존재일 거예요. 이 출연자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역할 중에서 이 엄마가 어느 쪽으로 나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엄마의 말을 따랐을 때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엄마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 때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이 출연자들이 일반 연프 플러스 이제 숙제가 또 하나 또 던져진 거죠. 그러니까 압박이 이제 2배로 가해지는 거고, 그 압박을 압박으로 해결할 수 있냐, 아니면 엄마와 같이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압박이 아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설득을 해 나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랑 대시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대시해서 잘 맺어지고 그쪽 부모님도 잘 설득을 해야 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가 고려해야 될 대상이 다른 연프 같은 경우였으면 상대편의 남자 그리고 상대편의 내가 이 출연진 중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가, 그 두 가지만 고려했다면 이제는 이제 변수가 더 추가가 된 거죠. 우리 엄마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내가 계속 살펴야 되고, 상대편의 엄마도 어떻게 행동했는지 살펴야 되고,
다른 출연자들의 엄마도 살펴야 되고 다른 출연자들도 살펴야 되는 이제 복합적인 이 관계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뭐 단순히 뭐 연프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이걸 보시죠가 아니라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다르게 느낌이 다가오실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연프가 아니다. 예능 속으로 엄마라고 하는 존재, 우리 가정의 어떤 한 굉장히 중요한 존재를 슬쩍 집어넣었지만 실제로 그 존재와 출연진들이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대화하고 조율해 나가는 그 과정을 정말 이 소재를 정말 넓게 확장하자면 대한민국의 가정이 무엇이고 또 대한민국만의 가정 문화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프로그램이 잘 설계되었다고 보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점수를 굉장히 높게 주는 지점입니다. 4.7점으로. 예, 그래서 이 보면 은근히 엄마가 그냥 내버려 두거나 아니야 쟤 좀 만나봐 내가 봤을 때 쟤가 맞잖아 하면서 막 설득을 하는 과정들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출연진들이 한 명씩 나가서 처음에 자기소개 인터뷰할 때 미묘하게 예고편을 보여주는데 테이너마저 학벌들이면 막 치거든요. 쟤 만나봐라 쟤 학벌 좋다고. 그리고 대놓고 그 집 가가지고 물어봐요. 뭐라고 물으면 아드님은 어디 대학 나왔어요? 라고. 근데 이게 이제 MC들이나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문제가 많은데 엄마들이 얘기를 하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성세대, 우리 윗세대들이 왜 그거를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빌런적인 요소도 있겠죠.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대학 얘기를 하냐 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혼하거나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윗세대들과 그들의 의견에 대해서 항상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최대한 우리가 들어봐야 되고 지금은 이제 5박 6일 동안 강제로 같이 있으면서 따님 귀에 피가 나도록 이제 엄마의 얘기를 듣겠죠.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살살살 물려가면서 내가 원하는 남자가 엄마가 원하는 남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설득을 해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 관계를 조율해 나갈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출연진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한층 더 성숙해진, 말 그대로 그 성숙이라는 거는 엄마 말 잘 듣는 그런 성숙이 아닌 엄마 또한 인간이구나, 저 집안 또한 완벽해 보이지만 완벽하지가 않구나, 다 사람 사는 게 비슷하구나, 그럼 내가 어디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고 어디까지는 못 받아들이겠다, 못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난 요거는 미안한데 요건 좀 힘들어, 대신 내가 엄마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요런 남자를 한번 찾아볼게. 그럼 두 사이 엄마도 좀 원하는 걸 얻고 내가 원하는 것도 얻고 어느 정도 두 사람이 좀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타협의 능력, 조율하는 능력,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는 전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머니들도 많이 배우겠죠. 보면서 저 집안은 또 저랬네, 저 집안의 전애분들은 또 저렇게 좋은 면이 있구나, 저런 부분은 조금 우리 집안이 훨씬 낫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는 게 낫다,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훨씬 더 깔끔하고 또 정교하게 깊이 들어가는 부분도 많다고 추천하는 이유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 왜 제가 이 프로그램 봐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6개 정도 나눠서 풀 것 같고요. 앞으로 프로그램도 더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이유를 더 설명을 드릴게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엄마란 존재는 결코 여기서 단순한 빌런이거나 자녀들은 마마보이가 아니다. 잘 보면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근데 너무 고집이 세.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선별하면서 말 안 듣는 자녀들을 넣은 것 같아요. 보면 은근히 고집을 부리거나 아니면 엄마 따라와 이러면서 지 혼자 그냥 확 가버리거나 이제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도 엄마의 입장에서 좀 보실 것 같고, 반대로 자녀분들도 엄마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 윗세들이 왜 반대하는지는 알 것 같아, 내가 꼭 따라들 필요는 없겠지만 그들의 의견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겠구나 하면서 이 세대 간의 소통을 조율해 나가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좀 서장훈 씨가 상당히 많이 이 프로그램에 관여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이분도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뭐 미군 오리새끼 등등 해가지고 제가 이분 그 프로그램 출연진까지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뭐 이혼 숙녀 부부라든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연프라고 보기 어렵다.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갔고 저는 되게 잘 짰다고 생각을 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되게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엄마 말 그냥 순종하다가 갑자기 이제 빠락빠락 대드는 사람도 나오고, 반대로 엄마랑 평소에 계속 말 안 듣다가 엄마랑 화해하고 울고불고 하면서 나랑 고맙다고 인사하는 케이스도 나올 것 같고, 마지막 가서는 이제 다 이제 위아드 월드 하면서 화해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왜 이 프로그램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정신분석 매니아만의 심층 분석으로 또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은 1화 때부터 제가 하나하나 중요한 장면들, 다른 데서는 볼 수가 없는 심층 분석적인 장면들을 하나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화 때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짧은 장면들이 쿠룩쿠룩 넘어가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될지를 이제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뭐 결혼은 현실, 교육자 아들이니까 한 번 더 만나보고 애쓰 나면 뭐라도 먹고 사는 건데 불붙는 자식 갈등, 더해지는 어머니의 신경전, 점점 더 격해지는 감정하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이끌고 나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느꼈을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닌데 나도 한때 누군가랑 결혼을 생각해볼 정도로 누군가와 뜨거운 연애를 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아니면 상대편 측의 반대로 깨진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경험들을 이 합숙맞서는 공개적인 장소로 끌어올린 거예요. 되게 저는 이 프로그램 되게 잘 만들었다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연프는
두 사람이 그냥 좋습니다 하고 땡 하고 맨날 끝나요. 그래서 처음에 미리 보기 때 그런 말 나오잖아요. 설렘이 중요한 자녀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맨날 끝나. 그 이후 어떻게 될지 몰라. 그 나중에 보니까 몇 개월 뒤에 뭐 깨졌다는 소리 들었는데 왜 깨졌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과정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애랑 연애 이후에 결혼 그 사이에 어떤 과정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까주겠다. 한 단계 더 들어간 거예요. 나는 솔로라든가 뭐 환승연애라든가 불량연애 같은 기타 연애 프로그램 플러스 우리는 현실적인 부분도 미리 예능의 프로그램의 포맷 속에 넣음으로써 이 두 가지를 원큐에 한번 묶여보겠다. 혹시라도 여기서 결혼 커플이 나오게 된다면 이건 우리의 엄청난 성과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타 연포의 결혼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순간적으로 앞에 이제 자물이 확 뜨면서 나오는 장면에서 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어머니들의 신경전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이거는 저도 그렇고 제 친누나가 결혼했을 때도 그렇고 되게 그 저희 어머니랑 부모님이랑 또 그 저희 친누나 측에 그 매형네 부모님과 좀 갈등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던 그분들이 부딪히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미리 해버리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저희 누나 측도 좀 결혼하는데 좀 처음엔 애먹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애가 벌써 7살인가 8살인가 9살이고 조카애가. 그래서 다 지나간 일이긴 한데 10년 전에는 이제 엄청 싸웠어요. 근데 그 과정이 뭡니까? 제가 어디 가서 뭐 이런 얘기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와서 또 그 과정을 또 생생하게 지켜보니까 아 맞다. 그때 우리 누나가 엄청 싸웠던 게 확 기억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태인 씨 여자분의 등장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또 두 번째로 이 프로그램을 또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가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약간 이제 콧대가 높고 조금 약간 한따까리 하실 것 같은 우리 태인 씨가 나오게 되는데 보면 이제 중간에 태인 씨가 어머니를 이제 옷매무새를 이제 다듬어주는 장면이 나오긴 하는 등 약간 모녀 사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웃기는 건 태인 씨가 이제 중간에 인터뷰를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외모, 성격, 경제력 순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1순위가 외모고 2순위가 경제력이고 3순위가 성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격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눈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은 별로 안 중요해 지금. 태인 씨는 약간 조금 철부지야 살짝. 외모가 제일 중요해. 원순위 상이야 이러고. 근데 옆에 있는 엄마가 이제 남자는 생활력이야 하면서 엄마가 인터뷰를 할 때 받아쳐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은 지금 두 모녀 사이에 갈등의 요소가 좀 남아있고 실제로도 그 1화 미리 보기 편을 잘 보면 점점 더 격해지는 감정하면서 태인 씨랑 태인 씨 엄마랑 또 한타까리 하는 장면이 나오게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태인 씨도 조금은 철부지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단순히 철부지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왜냐? 그것 또한 이제는 성인인 태인 씨의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그럴 엄마를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 과정을 겪고 나서 결혼을 하면 어느 순간 태인 씨도 어른이 되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른이다 아니다라고 단순히 말하기도 어려운 게요. 어쨌든 태인 씨가 외모를 보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외적으로 마음에 들어야 내가 한이불 덮고 잘 수가 있지.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한이불 어떻게 자가? 그 말도 맞기도 하고요. 또 태인 씨는 외모, 경제력 같은 부분을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만나겠다고 거기에 대한 내가 책임을 다지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 말리기도 되게 애매해요.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속이 타겠죠. 살아가는데 경제력이 정말 중요한데 저 태인이 저 가시나가 지금 불길을 뛰어들고 있네, 불섭을 뛰어들고 있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인 씨가 이 길을 가겠다고 한다면 놔주는 것도 저는 부모로서의 덕목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엄마가 열심히 옆에서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너는 그런 애가 맞는 것 같아. 야, 걔도 사짜하더라. 그래서 이후에 이제 태인 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엄마가 나를 우물한 개울이라 키우려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약간 좀 답답해하는 모습이 순간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갈등이 예고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태인 씨에게는 이제 선택권이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설득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그 기준을 엄마한테 납득을 시키던가 아니면 엄마가 시킨 대로 하던가. 즉 이제는 남은 거는 이제 태인 씨가 결정해야 될 문제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엄마가 자식이 입으면 부모 없다고 그렇게 막 고집을 부리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만 엄마가 계속 걱정할 것 같아요. 아, 저 남자는 내가 봤을 때는 경제력이 좀 그런데 굳이 태인아 네가 그런 남자를 만나야 되니? 지금 너가 지금 외모나 이런 거 보일지도 몰라.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달라질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단순히 엄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그런 걱정을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고 엄마는 이제 제 인생이고 제가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잘 설득해 나가는 것이 태인 씨의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태인 씨가 약간은 조금 지금 결혼할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약간 좀 더 연애를 좀 하다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좀 더 강해서 우선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묘진 씨가 등장을 하죠. 묘진 씨가 등장을 하는데 저는 조금 묘진 씨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다면 약간 어머니의 사고방식을 이어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계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크게 어머니한테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집을 꺾진 않아요. 근데 앞에 소개해드렸던 이 태인 씨처럼 빡빡 싸울 것 같진 않아요. 대놓고 말할 것 같진 않지만 조용히 묘진 씨는 기다림의 전략을 쓸 것 같아요. 엄마가 싫어한다면 엄마가 지칠 때까지 나 기다릴 거야. 약간 그런 전략? 근데 대놓고는 절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묘진 씨는 막 각을 세울 것 같진 않아요.
약간은 좀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엄마가 이제 제풀이 지치겠지 하면서 그래서 수용할 건 수용해요. 나도 사업가 싫어해요 하면서 인터뷰 때 사업하는 사람 싫다. 나도 경제적인 안정인 거 좋아한다 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받아들이고 만에 하나 엄마가 반대하면 이제 시간 끌기 전략으로 들어가겠죠. 기다리다 보면 지친다 이러면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좋은나래 씨가랑 좋은나래 씨의 어머님이 같이 등장을 하는데 약간 제가 느낀 감정이 뭐냐면 어머님도 되게 약간 활달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고 따님도 뭔가 무게감이 있진 않아요. 그게 조금 남자들 선택할 때 조금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 포지션을 되게 잘 잡는 엄마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태인 씨 어머님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태인 씨의 어머님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계속 지켜봐요. 조용히 있거나 뭔가 아니다 싶을 때는 그냥 아예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인 방법인데 정치에서는 침묵도 언어라고 표현하거든요. 말을 안 함으로써 통제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한다는 거는 의사표현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적어도 너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태인 씨 어머니가 굉장히 무게감 있게 잘 끌어나간다고 본다면 약간 조금 좋은나래 씨의 부모님은 어머님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솔직하고 자기 속을 다 드러낼 줄 알고 약간 조금 수다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모임 같은 데 나가면 정말 활달하게 잘할 것 같고 좋은나래 씨도 또 약간 그런 어머니 스타일을 이어받은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래서 좋은나래 씨 어머님이 다른 어머님과 같이 있을 때 미리 보기 때 나온 건데 내가 뭘 못하겠냐고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머니들의 미묘한 그 신경전이라든가 위치 선점이라든가 자신을 이제 어떻게 보여줄까 하는 포지션에서 너무 속을 쉽게 깐다. 저희 여사님은 왜 저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역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단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집단마다 분위기가 다른데 좋은나래 씨랑 비슷한 사람 있는 사람들끼리는 아우 솔직하고 재밌네 하면서 깔깔호하고 웃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어머님들이 다 좋은나래 씨의 어머님과 비슷한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또 어머니들끼리 소문이 돌아서 저 집 어머님은 조금 너무 활달한데 좀 부담스럽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돌면은 또 불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참모들끼리도 즉 어머님들 참모들끼리도 서로 경쟁을 하면서 위치를 잡아나가는 싸움을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사람들은 잘 관계를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그 남자가 내 어머니가 좋게 봐야 되기도 하고 또 나 또한 상대방 부모에게 좋게 보여야 되며 플러스 세 번째로 각 어머님들끼리 소문에서 나쁜 이야기는 안 나와야 돼요. 나쁜 이야기가 돌면은 열쇠로 몰리거든요. 이게 집단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끔 또 어머니들끼리 뒤에서 지원도 해줘야 돼요. 우리 아들이 괜찮은 사람이고 나도 괜찮은 사람을 보여야지 밀리지 않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마음에 든다 한들 지금 어머니들끼리 모임이나 출연진들끼리 모임에서 소문이 안 좋게 나오면 이제 서로 이제 쌍방으로 욕을 먹는 거거든요. 야, 저 집안은 뭐 저랬냐라고 얘기가 돌면 정말 이제 관계를 끌어나가는데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연히 차단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어머니들이 뒤에서 약간 그 대왕 대비처럼 상황처럼 포지션을 계속해서 잡아나가서 화력전을 해야 돼요. 참모들끼리 싸울 수도 있긴 하지만 외부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한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략을 지금 좋은나래 씨 어머니가 잘 할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에요. 너무 솔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좋은나래 씨는 여기서 지금 인터뷰에서도 내가 좀 비교 여력이 있구나. 내가 좀 많이 밀린다.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던 그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등 그러니까 조금 깊지 않은 부분들, 깊게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이 다른 출연자들이나 그 다른 출연자들의 어머니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기에 나와서는 마이너스예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연프에 내에서 제한된 사람들끼리 모임에서는 외부의 세상의 법칙과 좀 다르게 돌아가거든요. 그거를 계속해서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인기가 없다고 해서 보편적으로 인기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 집단 내에서 내가 X야. 밖에 나가면 세상이 널린 게 남자고 여잔데 어떻게 대한민국 2,500만 명의 남자 그중에서 뭐 가임기 남성 결혼할 수 있는 결혼 정년기 남성들 뭐 100만 명이나 대충 쳐봅시다. 그 100만 명이 어떻게 6명이 100만 명을 대표해요. 이거는 충분히 다르게 엎어 나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있던 그 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갇혀있기 때문에 5박 6일 동안 그렇다 하더라도 생각은 내가 하더라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게 된 순간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단순히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구나. 이런 위기 상황 때 내가 쉽게 물러나거나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위기 상황이 몰렸을 때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들은 흐트러지지 않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번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게 되는 순간 약점 잡히고 약점 잡히면 그 다음 약점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좀 끊어야 돼요. 이 사람들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는 내가 속은 그렇지 않더라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좋은나래 씨 어머니도 그렇고 좋은나래 씨도 조금은 그 부분에 있어서 불리할 수가 있어요. 솔직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가령 이제 좋은나래 씨 어머님이랑 좋은나래 씨랑 인터뷰를 했을 때 내 딸에 대해서 내가 좋은 점도 얘기할 수 있지만 안 좋은 점도 같이 얘기해야 돼요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되게 좋은나래 씨 어머니도 그렇고 좋은나래 씨가 되게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내 자녀를 할지라도
내 자녀의 단점을 얘기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다 포장하려고 하고 다들 막 경제력 얘기만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속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심이 되는 말을 한다면 좋은 나래 씨는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솔직하게 다 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이 생각보다 되게 화목할 수가 있고 그렇게 막 다른 가정처럼 엄마랑 그 자녀분이 분리가 너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너무 서로 적대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 아직까지는 원만하게 잘 끌어나간다는 느낌을 받지만 문제는 이 태도가 과연 여기 나가서 다른 출연진들의 엄마한테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가장 약점이 잡혀서 미묘하게 이게 관계를 배제시켜버리는 희생양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엄마들도 영리하게 활약전을 잘 해줘야 돼요. 그렇게 좀 좋은 나래 씨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굉장히 쾌활하고 솔직하고 투명한 사람이지만 여기서 같이 어느 정도 연프는 좀 권력관계 정치와 연관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정치적 관계를 그녀가 잘 끌어나갈 수 있을지 그녀가 말한 대로 단순히 이 매력이 있다 없다가 아닌 비교 열의적으로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굉장히 미세하고 치밀한 부분에 있어서 밀려버린 건지 조금 그거를 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세상을 살아가려면 정치적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주 씨랑 진주 씨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두 분 다 너무 동안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와 장난이 아니다. 와 되게 좀 그냥 젊으신 나이에 좀 이제 결혼을 하신 것 같은데 두 분 다 상당히 미인이고 또 진주 씨도 그런 부모님의 얼굴을 미모를 잘 타고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 진주 씨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인터뷰 장면에서 나오는데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헬리콥터 부모 그 다음에 마마보이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뭐냐면요. 진주 씨는 역으로 어머니한테 너무 의존해요. 계속 전화하고 즉 그녀도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에서 자기를 분리시킬 줄 몰라요. 그 경계를 세울 줄 모르고 여전히 자신은 엄마 안에 있는 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자신과 어머니를 분리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반대인 거예요.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이 성립할 수가 없는 게 역으로 엄마는 어떻게든 이 자녀가 독립비행을 하게끔 나를 떠나게끔 물론 실제로는 막상 가면 또 달라지겠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제 엄마인 이상 부모인 이상 자녀가 또 좀 더 좋은 남자를 만나길 바라는 심리가 발동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그 과정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역으로 이제는 진주씨 어머니가 딸이 나를 떠나서 독립적인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출연을 같이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엄마한테 쫑알쫑알 대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다닌다거나 하루에 뭐 전화를 몇 번씩 한다거나 또 이런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보통 같은 경우는 보통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부모가 자녀를 놓지 못해서 자녀는 떠나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삼켜지는 경우가 많다면 이건 반대로 자녀가 이제 계속 뱅뱅뱅 도는 거죠. 그래서 언제쯤 이제 독립비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언제쯤 나를 엄마의 딸로서 정리하는 것이 아닌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로 정리할 것인가? 그 싸움을 어떻게 보면 이제 소녀가 여자로 거듭나고 있는 인간으로 독립된 성인으로 미성년에서 성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그 단계 그 과도기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조금은 그게 남들에 비해서 늦었지만 그게 이상한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제일 여기서 제일 여기서 무서운 분이거든요. 자 제일 무서운 분이 마지막 그 여자 출연자인 제가 개인적으로 무섭다는 게 뭐 사람이 뭐 이게 막 공격적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막 음모를 꾸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이 되게 명확해요. 명확하고 이 현진 씨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까 제가 이 승학 씨를 얘기를 하면서 이 승학 씨가 이미 엄마보다 2단계 더 앞서서 혼자서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후 챙기고 저거 챙기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남자는 이래야 되고 라고 하는 그 생각에 뒤도 안 돌아보고 옆도 안 보고 앞으로 가는 불도저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자 승학이에요. 그러니까 외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벌써 이 사람이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 대놓고 딱 얘기하죠. 경제력,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남. 그리고 엄마도 같이 얘기를 해요. 이거는 엄마가 옆에서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현진 씨는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고 자기가 어떤 스타일이며 내가 어떻게 인생을 꾸려나갈지가 너무도 확고한 스타일이에요. 이 진주 씨랑 완전히 반대되는 스타일이에요. 이 진주 씨는 아직은 어떤 그런 부분, 현실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별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지금이 좋아, 나는 엄마 옆에 있는 게 좋아라고 한다면 현진 씨는 내가 얼마만큼 내가 더 야망을 갖고 올라갈 수가 있을까? 내가 얼마만큼 통 크게 휘어잡을 수 있을 거라는 건 굉장히 이 통이 큰 사람입니다. 이 케이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사람. 이 정도 케이스를 제가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현재까지 제가 드는 생각 중 이 정도 케이스의 사람은 그 돌싱글즈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돌싱글즈 세븐의 이 명은 씨 그거 이분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냥 과감하게 그 당시에 도영 씨를 이제 째고 동건 씨라고 하는 이제 다른 남자한테 바로 그냥 틀어버려요. 이분도 보통이 아닌데 이 정도 느낌? 이분도 배포가 장난이 아니에요. 통도 되게 크고 아니면 나는 솔로 20기에 우리 뽀뽀 정석이라 불리고 있는 이 정숙 씨 이분도 보통이 아니었죠. 케이스도 그렇고 당시에 영어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이 머리를 엄청나게 쓰지 않았습니까? 센 언니 스타일이죠. 제가 이해하고 있는 현진 씨는 전형적인 이 센 언니 스타일입니다. 아니면 이제 나는 솔로 28기에
이제 센 언니에서 센 엄마라 진화했던 보통 성격이 아니죠 이분도. 화날 때는 그냥 막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이 정희 누나한테도 막 싸붙이거든요. 이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이 센 언니 정숙 씨도 그렇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현진 씨는 굉장히 센 언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후반부에 보면은 자 요리하는 씬 나오죠. 현진 씨가 택하게 되면서 요리를 같이 할 때 옆에 있던 진주 씨한테 나이를 딱 치지 않습니까? 아우 언니 하면서 우리 현진 씨가 웃으면서 다 매겨버린단 말이죠. 아 언니 아닐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미 언니라 했기 때문에 이미 뱉어버렸잖아요. 여기서부터 벌써 기싸움을 딱 시전하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아마 빌런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으나 굉장히 이제 우악스럽게 본인이 원하는 거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할 거예요. 난 이게 원한다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게 뭐고 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는 주관이 되게 확실한 거죠. 보통 이런 정치인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 세런니 스타일이 많은데 아우 여기 또 세런니가 또 한 명 딱 등장을 해버리네요. 그리고 이 엄마도 보통이 아니에요. 뭐냐면 여자들이 딱 온 후에 야 남자들이 추운데 먼저 와 있어야지 왜 여자들이 먼저 있냐고 엄마가 딱 싸붙이니까 옆에서 현진 씨가 그러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세런니 엄마도 보통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옆에서 저렇게 얘기를 남자들이 먼저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 봐서는 자 우리 센 언니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현준 씨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현준 씨를 보면서 당시에 현진 씨 아까 센 언니 엄마가 한마디 하죠. 아우 저 집안은 운동화가 마음에 안 든다 하면서 꼽을 딱 쫓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기죽이기. 그거 보면서 진짜 웃었는데 반대로 이 현준 씨는 이 집안을 이 현진 씨가 아니라 옆에 있는 요 분을 이제 계속 쳐다보죠. 태인 씨를 계속 쳐다보는 등 약간 현준 씨는 태인 씨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고 제가 느끼고 있는 현준이한 사람은 현준 씨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가까이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악성 민원인 드립을 치는 것 같아서 저도 공무원일지 안 한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인터뷰상에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은연중에 타인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좀 리스키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악성 민원인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뭔가 너무 나한테 과한 요구를 하는 사람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악성 민원인 불호다라고 하는 그 순간 만에 하나 이 사람이 공무원이거나 이게 사람을 응대하는 직업이란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현준 씨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문의하거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현준 씨가 나한테 직업적으로 잘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까요? 혹시라도 나를 악성 민원인을 생각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을 대놓고 까발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리스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현준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만 까이면 모르겠는데 엄마도 같이 까인 거 아니냐 하면서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엄마를 걱정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나에 대한 체면이라든가 나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이미지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약간 저는 조금 계산적인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현준 씨가 우리 현준을 자 우리 세런이가 좀 어떻게든 이제 마음을 뺏으려고 아까 요리할 때도 포도를 먹여주긴 하는데 상당히 관심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이미 현진 씨는 조금 현준 씨한테 계속해서 이제 고를 외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 좋아하시다는 민철 씨가 나오게 되고 민철 씨도 되게 명확해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9to6 그리고 경제력 이런 거 딱 얘기하고 있고 어머니도 인터뷰할 때 아버님 직업 뭡니까? 라고 하는 등 이미 그리고 민철이 어머니도 약간 좀 빡세게 굉장히 이제 다부진 느낌 인상을 많이 줬는데 민철 씨도 보통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비슷하죠.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현진 씨랑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요 두 분도 마찬가지로 확고해요. 근데 약간 현진 씨는 야망이 되게 크다면 이 민철 씨는 딱 네모예요. 난 이런 여자가 좋아라 하면서 오히려 현진 씨가 관심을 간다 할지라도 본인이 X 칠 것 같아요. 나는 딱 틀을 들어가야 되는데 나처럼 되게 명확해야 돼. 나는 다른 걸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민철 씨는 어머님과도 성향이 유사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으로 두 분이서 약간 비슷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옆에서 이분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엄마 따라와라 하지만 엄마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고르는 남자는 뻔하대. 제가 고르는 여자는 어차피 내 생각과 비슷해. 왜냐면 보는 눈이 비슷하거든. 라고 해서 크게 갈등을 일으키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승학 씨랑 비슷하죠. 결이 좀 다른데 승학 씨도 약간은 조금 확장을 시켜나가려는 느낌이 든다면 이 민철 씨는 제가 알기로는 딱 네모예요. 네모고 정해진 거 딱 하려고 하고 올라갈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반대로 이 승학 씨는 조금은 체계 내에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반대로 이 현진 씨는 그거 갖고는 안 돼. 내가 체계를 만들어서 그거를 키우는데 야망을 느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전문직이면서 남편이 전문직이면서 사업하는 관점으로 아니면 정치하는 관점으로 전문적인 스타일을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정도 야망이 있어야 본인이 안심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뛰어들던가 정치에
그렇게 굉장히 이제 통이 큰 스타일일 것 같고 굉장히 커요. 제가 봤을 때는 여태 제가 이제 나는 연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일 현재까지는 거의 센 언니, 왕언니급으로 지금 왕언니 지금 바로 코앞이에요. 앞으로 보여준 모습에 따라서 이제 저는 이제 센 언니 오브 센 언니라 해서 한 단계 더 높은 사람은 이제 왕언니라 표현하거든요. 왕언니급으로 제가 웬만하면 안 올리는데 왕언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결 씨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느낀 한결 씨는 민철 씨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다를 것 같아요. 민철 씨랑 비슷하게 약간 틀에 박힌 듯한 누가 봐도 약간 모범생 이미지잖아요. 약간 전문직이거나 그런 느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의 어떤 세계가 좀 뚜렷한 듯한 느낌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민철 씨는 되게 현실적인 세계를 갖고 있거든요. 9to6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뭐 이렇고 주어진 것을 철저히 따르고 변화는 안 싫고 이런 느낌이라면 민철 씨도 비슷하게 좀 안정적이고 그런 직업을 가질 확률이 좀 있지만 웬만하면 연프 나온 사람들은 다 조금 좀 입증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닌 조금은 자기의 뭔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느낌이 틀릴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조은아래 씨랑 조은아래 씨 어머니가 많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딱 오자마자 이제 어머니가 활기차서 걸음걸이가 너무 이쁘다고 어머니가 얘기하고 또 조은아래 씨는 또 귀엽다고 얘기하는 등 감정이 좀 빨리 바뀌는 약간 조은아래 씨도 초삭초삭거리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활달한 여자와 너드남 이런 조합도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요. 실제로도 이 조은아래 씨는 식사를 고르는 남자를 한결 씨를 택하게 되죠. 그 이후에 약간 이제 승학 씨인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이후에 그 한결 씨의 어머니가 인터뷰할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주기 아깝다라는 말은 아직 이게 두 사람이 어머니랑 아들이 대화하는 거 놓고 보면 되게 성숙하고 그런 것 같지만요. 그게 하나의 통제의 수단일 수도 있어요. 전폭적으로 말은 응원한다.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글쎄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러한 말 자체가 하나의 이게 억제는 감옥 같은 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조금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 해버리는 순간 내가 나중에 독립을 이뤄서 가정을 이뤄서 내가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이 서한결 씨의 어머니의 말에 의해서 이게 꽉 조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잘할 것 같아요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전폭적으로 응원한다는 거는 계속해서 한결 씨의 어머니가 한결 씨를 응시한다는 말이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놓는 가장 힘들면서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요. 그 응시를 거두는 거예요. 지켜본다와 응시는 달라요. 지켜본다는 멀리서 잘하겠지 하면서 조금씩 내가 뒷걸음을 치면서 자녀와 나의 권리를 계속해서 벌려나가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면 응시는 계속 가까이서 지켜보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결 씨가 이 방송상에서 은근히 미묘하게 어머니랑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그 오히려 한결 씨 그런 모습이 누군가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그런 말 하는 게 말 맞아? 뭐 내가 안 된다고 말하기를 원해요. 엄마가 영향 못 주잖아요. 저런 말 하는 게 아니면 뭐 별로 진짜 나 엄마 말 안 들을래라고 하는 게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되게 싸가지 없는 아들이라고 저 정신 못 차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조심스럽게 좀 응원하는 게 뭐냐면 그게 엄마가 싫어서가 아니라 엄마와는 별개의 독립된 사고방식을 난 이제 지금이라도 시작하겠다라고도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 방송을 기점으로 제가 봤을 때 나름대로 좀 어른으로서 한 발자국 더 이상 내가 엄마한테 의존할 수도 없고 의지할 수 없지만 그러나 동시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인식이 시작되는 지점이 저는 이 프로그램을 기점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반항할 수 있다는 거는요. 어쨌든 엄마가 허용하다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엄마 또한 좋은 엄마로서 좋은 어떤 아내로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바로 그 조언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 같아요. 전폭적으로 응원합니다.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내 아들은 남주기 아깝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는 말이 좋은 말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요. 한결 씨의 반경을 오히려 응시를 통해서 좁혀버린 거거든요. 고정시켜버리고 너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라고 했는데 한결 씨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조건을 보면 안 돼요? 내가 왜 그렇게만 살아야 돼요? 라고 의문을 던지고 그 의문을 한결 씨 어머니가 수용하게 된 순간 한결 씨는 정말 진정으로 더 이상 자기를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독립적인 존재로서 인정을 하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등을 크게 나쁘기만은 보지 않아요. 봤을 때는 여기 봤을 때 사고 칠 것처럼 나오긴 하는데 그 사고를 통해서 한결 씨가 이 프로그램에서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지는 아직은 뭐 확신할 수 없지만 이후에도 이제는 엄마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승학 씨 나오죠. 자, 이 승학 씨 엄마는 할 말이 없어. 그냥 그런 말밖에 안 해. 어머, 여기 승학 씨 스타일 맞네요. 승학 씨 여자친구 진짜 마음에 안 들지만 다 예뻤다. 이런 말밖에 못해요.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이미 동시에 그러면서 믿는 거예요. 얘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낳긴 했는데 나보다 더 인생 잘 살 것 같아. 라면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미 다 저는 정리가 딱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 또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분이 뭐 솔로지옥 1에서 나오셨던 이제 기존 출연자가 또 나오게 되었고 그 이미지를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셨는데 자, 그래서 태인 씨랑 이 현진 씨랑 말이 달라요. 약간 태인 씨는 좀 외모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이 제일 인기가 몰릴 것 같다. 자, 뭡니까? 마지막에 인기가 몰린다. 나를 포함해서 인기가 주고 싶습니다. 그 말이겠죠.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딱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 센 언니, 자, 우리 센 언니 현진 씨는 그렇게 얘기하죠. 맨 마지막 사람을 비주얼로 데리고 왔다. 뭡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비주얼이다라는 말 자체가 나쁘지 않게 보긴 하지만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애매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주얼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모르죠, 현진 씨가. 알고 보니까 이 세준 씨가 야망 있는 사람이라면 틀어볼 수도 있겠죠.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세준 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인터뷰 때. 뭐 2,000명을 모아서 한다. 그랜드 하이트 서울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허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현진 씨랑 죽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현진 씨는 좀 강인한 리더십 플러스 야망을 원한다 한다면 세준 씨는 약간 연예인과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야.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옆으로 퍼지잖아요. 옆으로 퍼지는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올라간다는 건 이제 권력을 얻는다거나 높은 지위를 차지하면서 자기 사업을 키워낸다는 느낌이 강하다면 연예인으로서 인기 많고 싶다라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왜 그가 솔로지옥 1에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이 또 나오는지 알 것 같아요.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만족의 방향이 약간 현진 씨랑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현진 씨는 올라가야 돼. 근데 세준 씨는 옆으로 퍼지는 거야. 인기 많고 약간 인플루언서 되고 싶고 셀러브리티 되고 싶은 그런 느낌으로서 좀 활동하고 있는 것 같고, 계속해서 그는 이제 만족을 못하고 약간 연예인들 보면 끊임없이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이제 받는 거를 욕망을 하는 것 같아요. 2,000명 드립을 딱 치는 거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준 씨가 뭐 무엇보다 이제 세훈 씨가 안정감 드립을 딱 쳤는데 글쎄 정말 원할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세훈 씨 여자는 내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놀고 그런 인플루언서적으로 돈을 벌어올 동안 뒤를 지켜줄 수 있는 여자를 원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여자를 이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을까? 그러니까 막 바람 핀다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밖에 나가 있어야지만 에너지가 채워지는 스타일 같거든요. 계속 뭔가를 해야 돼. 참 견디질 못해. 그래서 엄마도 약간 좀 속을 새기면서도 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현진 씨가 엄마랑 대화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세훈 씨의 경우는 날라리기가 있어서 나는 1번인 현주 씨랑 얘기를 해보고 싶다고 우리 센 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 현주 씨, 현진 씨가 만족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경쟁 심리로 아까 제가 비교했던 우리 돌싱그즈의 명은 씨처럼 뭔가 굉장히 높이 있는 뭔가를 경쟁해서 내가 딴다는 데서 약간 즐거움을 느끼는 스타일일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거든요. 두 사람을 공통점이 연애하고 나서도 그게 오래 갈까? 실제로도 이 명은 씨는 동건 씨랑 잘 됐지만 동건 씨에 대해서 만족을 못했거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현지 씨가 현주 씨한테 만족을 할까? 아니면 단지 이 프로에 대해서 제일 괜찮아 보이니까 어떻게든 얻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이지 않을까?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후자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사 선테스트 전에 요분 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가 또 현주 씨를 알아보길 좀 추천하시죠. 실제로도 그래서 현주 씨는 요분 태인 씨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사 선택하기 전에 우리 승아 씨 대화하는 거 보면 진짜 웃겨요. 이미 정해져 있어. 엄마도 대놓고 못 말린다는 거 알아. 예, 그래서 우리 승아 씨는 나 현진한테 갈래라고 이미 선언을 해버려요. 뭐 대화가 아니야 이거는. 그 옆에 있는 엄마가 조심스럽게 야 쟤도 괜찮은 것 같아라고만 얘기를 하지, 묘진 엄마도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만 살살살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진짜 웃기더라고. 왜냐면 승아 씨 같은 경우는요, 한 번 딱 정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엄마도 계속해서 부딪혀 봤을 겁니다. 반대로 이 민철 씨 같은 경우는 엄마랑 상의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봤을 때는 묘진이랑 진주 씨 중에 이 두 사람 중에 이제 누가 더 좋냐라고 하는 등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마마보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관점을 다 믿지 않고 엄마랑 해서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을 가장 정석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엄마를 활용하는 거죠. 엄마의 관점도 들어볼 만하다. 반대로 이 승아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내가 정했으면 끝이요. 엄마가 뭐 얘기해도 뭐 의미 없어. 자, 그래서 현준 씨는 잘 보면요, 엄마랑 아직은 좀 생각이 달라요. 현준 씨 같은 경우는 엄마는 이제 진주 씨지만 본인은 이제 태인 씨다 해가지고 태인 씨를 고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태인 씨를 현준 씨랑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현준 씨는 글쎄 인격적으로 봤을 때 뭔가 그렇게 크게 두드러질 것 같진 않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되게 간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약간 간을 볼 것 같고, 결혼을 할 때도 뭔가 연애 결혼보다 좀 약간 좀 따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따지면서 가장 나한테 유리한 순간을 이렇게 확 틀어버릴 것 같고, 그때 아마 좀 욕을 먹을 것 같고. 자, 그래서 현준 씨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현준 씨 어머니도 현상이니까 아들 뜻에 따라서 했다. 하지만 나는 진주 씨가 마음에 들었다. 뒤끝을 딱 날려버리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미묘하게 이제 엄마랑 아들이 뭔가 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도 그 태인 씨랑 얘기를 할 때 약간 말이 조금 애매해요. 뭐라도 잡아야 할 것 같아서 엄마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그 옆에 있는 엄마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약간 현준 씨는 엄마가 약간 방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현준 씨 어머니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조율이 좀 잘 안 되고 있고 아직은 좀 돕고다니죠. 자, 그다음 민철 씨도 약간 좀 고집쟁이고 엄마랑 좀 비슷비슷하면서도 엄마가 약간 뒤로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뒤에 따라와요 하면서 자기가 먼저 그냥 홀랑 가버리죠. 근데 사실 이게 맞기는 해요.
뭐냐면 우선 민철 씨는 처음에 먼저 엄마한테 정하기 전에 물어봤죠. 엄마가 봤을 때는 묘진 씨랑 진주 씨랑 누구를 고를까요? 라고 한 다음에 본인이 이제 진주 씨를 골랐죠. 이게 맞긴 해요. 그러니까 틀을 우선 잡아 놓는 거야. 그거는 아들이 우선 당사자니까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서 내가 봤을 땐 이거다. 그렇지만 이건 어떻겠냐라고 하는 게 사실 참모로서 이 프로그램의 역할이긴 해요. 엄마가 대신 선택해 줄 수는 없어. 왜냐면 본인 인생이 아니니까. 그래서 민철 씨가 잘 끌어오고 있긴 한데 근데 너무 빡세. 엄마 뒤에서 잘 따라와요 하면서 본인이 그냥 휙 가버리는 거야. 그래도 약간 좀 참모지만 결정권자는 없지만 같이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안 되나. 문제는 진주 씨는 그렇게 민철 씨한테 끌려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후에 좀 다르게 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첫인상은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후에 한결실 또한 진주 씨를 고르는데 반응이 진짜 떨떠름하더라고요. 표정이. 그래서 진주 씨 반응이 떨떠름합니다. 민철 씨랑 한결 씨가 자기를 골라줬음에도 반응은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걸 우리가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에 진주 씨는 아직 대화를 안 해본 사람이랑 해보고 싶다고 하는 등 두 사람을 이제 컷하는 듯한 느낌을 줬는데, 자, 그다음에 우리 승학씨 엄마가 이제 반쯤 손을 놓고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하면서 옆에서 열심히 어디로 갈까 이러고만 있는 승학씨는 묘진씨를 이제 선택을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아들과 어머니가 승학씨랑 어머니 모두 의견이 일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훈씨가 선택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세훈씨는 현지씨를 택하죠. 랄라리상이라고 했는데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지씨는 우리 세런니 예의상이라도 세훈씨를 선택해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현주씨를 선택을 해버리죠. 역시 세런니 보통이 아닙니다. 자기를 골라준 남자를 안 골라죠. 세훈씨도 실제로 우선 사람이 없는 데로 가서 대화해보자고 하는 등 엄마의 전략적인 부분을 따라갔죠. 그 이후에 이제 짐 옮기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유일하게 자기가 골라준 그 여자의 부모님과 여정물의 짐을 다 옮긴 사람 현주씨인데 미세하게 자기 엄마는 짐을 안 옮겨.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자, 한결씨도 마찬가지로 상대편 여자를 도와주기도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때 해야 되는 행동은 현주씨처럼 상대편을 돕는 것도 아니고 한결씨처럼 여자만 돕는 것도 아닌 자기 엄마 거를 먼저 들어주고 난 후에 상대편 여자를 돕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지 내 엄마니까 그런 게 아니라요, 그게 일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순서들을 사실 이 출연진들도 놓쳤던 거고, 그걸 제작진도 우리 서상훈씨도 되게 잘 예리하게 짚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자칫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만 눈에 보이느라고 내 주변 사람들을 안 챙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자기 것만 옮기면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지만, 이렇게 현주씨처럼 오히려 플러스적인 행동을 했다가 자기 엄마 걸 안 챙기면 이제 욕을 따블로 먹을 수가 있고, 이는 한결씨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후에 이제 요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 요리를 하면서 선택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현주씨한테 3명의 여자가 몰리게 되죠. 그래서 태인씨, 진주씨, 그리고 우리 야망이 현지씨, 세런니 이렇게 3명이 가게 되고, 민철씨 한 표도 못 받은 민철씨, 제가 아까 사실 전에 어머니께 단속을 했거든요. 단속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 어머니를 끌고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엄마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따라와 빨리.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대신에 확고하죠. 자기의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먹고 살거나 이런 부분은 엄마도 걱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저주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장일단 있죠. 괜히 이제 번거로운 거는 엄마의 잔소리나 이런 건 피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충분히 내가 누군가로부터 제3자의 조언을 듣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빠그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했다가 빠그러졌을 때 그때 책임은 이제 혼자서 독박을 쓰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는 엄마가 이제 참모 역할을 나왔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호흡을 잘 조절해서 무조건 마마보이라 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또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한결씨는 예상대로 좋은 날의 씨가 딱 가가지고 이어지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결씨가 좋은 날의 씨가 왔을 때 좀 의외이긴 했다, 자 예상 못했다, 그 반응을 딱 해버리죠. 자, 이건 연프에서 늘 나오고 있는 말이거든요. 연프나 이런 데서 예상 못했다 말이 나오면요, 굉장히 이 예후가 안 좋습니다. 잘된 케이스도 있긴 한데 웬만한 연프에서 예상 못했습니다, 의외였습니다, 이 말이 나오면 이제 빠그러질 확률이 높아요. 잘된 케이스도 있긴 한데 빠그러진 케이스도 되게 많습니다. 당시 나는 솔로 21기 정숙님이 21기 영수님으로부터 대시를 받았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다 생각한다, 난 예상 못했다 이런 말 하거나, 나는 솔로 27기 현숙님이 당시 나는 솔로 27기 영식님으로부터 대시를 받았을 때 난 전혀 예상 못했다 라고 하는 등 예상 못했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잘 된 가능성도 한 두세 개 있어요. 29기 영자님하고 상철님과의 관계거나 좀 그런 관계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당시에 예상 못했다 드립을 딱 치면 저는 개인적으로 빠그러질 확률이 높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결씨는 예상 못했다 드립을 딱 치면서 약간 좋은 날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고 저는 느껴요. 미세하게 이거는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좋았죠, 와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왔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상 못했다라고 담담하게 얘기하는 것은 전 좀 힘들다고 보이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세훈씨는 묘진씨랑 하게 되면서 우리 묘진씨가 두 사람 중에 이제 요 분을 고르긴 했지만 실제로 나는 세훈씨가 아니라 이 승학씨가 자기 취향이었다고 독특한 취향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죠. 저는 이제 승학씨한테 갈 것 같은데 승학씨가 받아줄지는 또 모르겠네요. 근데 다행히 승학씨도 또 묘진씨를 첫인상 선택하는 등 조금 희망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봤을 때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는 묘진 씨랑 승학 씨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은 태인 씨랑 현준 씨랑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태인 씨도 마지막 가면은 세훈 씨를 알아보려고 하는 등 조금 빠그러진다면, 이 묘진 씨는 계속 꾸준히 나는 승학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꽉 붙잡거든요. 이렇게 여자가 꽉 붙잡는 경우는 좀 잘 된 가능성이 다른 데에 비해서 높습니다. 항상 잘 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변수가 있죠. 바로 부모님. 어머니인 참모를 어떻게 설득시키냐, 또 상대편의 부모를 어떻게 설득시키냐. 이거는 이제 연애 플러스 진짜 맞선이에요. 잘 되면 무조건 결혼인 거고, 안 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굉장히 난이도가 높지만 다른 연애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잘 될 그 커플일 가능성이, 반대로 커플이 될 경우,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을 희망할 경우, 결혼까지 가는 경우는 굉장히 수월하게 흘러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리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 현진 씨가 현준 씨가 우리 센 언니가 먹여주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거나, 우리 현진 씨가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진주 씨를 딱 견제를 해버리죠. 언니 드립을 친다거나, 우리 현진 씨, 자기가 얻는 바를 위해서는 진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어떻게든 다 견제하고 다 쳐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자, 우리 태인 씨도 만만찮죠. 밖에 나가가지고 손을 다친 현준 씨에게 파스를 발라주기도 하는 등 되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겠죠. 아니, 정신보석 매니아님, 그러면 왜 이 태인 씨는 튼 겁니까? 이하 보니까 세훈 씨한테 튼 것 같은데? 그거는요,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현준이라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태 그 나는 솔로나 다른 연프에서 이 빌런들이 하고 있는 그 발언을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마음에 걸려요. 무슨 발언을 했냐면요, 현준 씨가 그 모두가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딱 얘기를 던지거든요. 첫인상 이거 그렇게 크게 의미 없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복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고, 그러면 이때까지 첫인상 했던 모든 사람들의 감정을 다 이 사람이 이 말 한마디를 다 깔아뭉갠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기서 빌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현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고민해서 난 이 사람이 마음에 들라고 첫인상 선택했는데, 현준이가 그 말을 딱 던지는 순간 이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는 걸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의미도 하고, 다른 사람이 선택한 것 또한 나를 골랐던, 현준을 골랐던, 다른 사람을 골랐던 의미가 없다고 다 무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이 방송이 왜 나와? 첫인상 선택이 의미가 없다면. 그래서 웬만한 이 빌런들이 이 말을 계속 던졌거든요. 자, 나는 솔로 25기 영철이 첫인상 때 원래 자기는 순자를 골랐어. 근데 실제로 자기를 골라준 여자가 순자 빼고 다른 3명의 여자가 왔어. 그 3명의 여자를 차에 태우면서, 나는 사실 첫인상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는 원래 순자가 2순위였는데 나름대로 전략을 써서 순자를 1순위로 고른 겁니다. 라고 이제 거의 구라에 가까운 발언을 딱 하니까 뒤에 앉아있던 여자들 표정이 다 굳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첫인상 자기가 했던 그 선택에 대해서 왈가부를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는 순간 신뢰도가 쫙쫙쫙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전형적인 이제 빌런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했던 선택을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뭉개버리면 당연히 거기 있는 사람 전부 다 그러면 너도 의미 없는 선택을 한 건데, 그렇게 너가 선택을 의미 없게 쉽게 할 거면 내가 너라는 사람 믿을 수 있겠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그 이후에 현준은 요리할 때도 뭐 공주님들끼리는 다 언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 등, 그 현준이 매기고 있는 그 분위기 일조를 하잖아요. 나 같아도 태인이나 떨어져 나갈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 함께 오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지 않을까요? 다 언니라고 한다는 건 다 연장자라고 하고, 그 언니란 말이 결코 좋은 어감이 아니잖아요. 나 같아도 내가 진짜도 진짜 기분 더러울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현준을 더 이상 접촉을 안 할 것 같아요. 정말 그 이후에 다른 사건이 없다면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툭툭 하는 사람과 내가 오래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자, 그 이후에 이제 한결 씨랑 좋은 나래 씨랑 또 요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그때 한결 씨가 굉장히 쎄한 말을 다 던지죠. 왜? 재밌어? 이 말 자체가 저는 이거는 힘들다고 보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한결 씨는 약간 친구처럼 대하는 것 같아. 그리고 대놓고 이 좋은 나래 씨가 팝플러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나래 씨는 자기 패를 깠어. 근데 한결 씨의 반응이 떨떠름하죠. 그 이후에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한결 씨는 이렇게 자기 속마음을 쉽게 얘기하는 사람과 내가 오래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금사빠이긴 한데, 금사빠 애들의 단점이 그거예요. 갑자기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쉽게 감정이 생기면 이렇게 쉽게 감정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죠. 자, 그 후에 어머님들하고 자녀분들이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제부터 되게 힘들어지는 순간이에요. 뭐냐면, 자녀분들은 연프나 이런 데서 혼자만 나오면 혼자 그냥 빌런 짓하고 욕먹고 마는데, 여기서 내가 잘못 처신하면 내 엄마까지 같이 욕을 먹는 거예요. 이후에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나오죠. 민철 씨가 유들유들한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승학 씨도 그렇고 조금씩 괜찮은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여주게 되면서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되고, 또 우리 묘진 씨는 계속해서 이 승학 씨에 대한 관심을 쭉쭉 표명하고 있죠. 자, 반대로 지금 현진 씨랑 세훈 씨, 얍삽이 그리고 센 언니. 자, 내가 봤을 때는 혜훈 씨를 좀 좋게 보더라고요. 술도 잘 마시고 뭐 그런다. 그 술을 잘 마신다는 게 사실 그런 의미거든요. 이 술을 잘 마시면은 이 사교 활동을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술고래들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건데, 글쎄 묘진 씨는 좀 부담스러워하면서 엄청 설레진 않았다. 나는 사실 승학 씨가 끌린다. 귀엽다. 귀엽다 하면 이제 끝났죠. 그래서 약간 묘진 씨는 세훈 씨보다 승학 씨에게 훨씬 더 끌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주 씨는 자기랑 좀 비슷한 면이 많은 민철 씨한테 끌린다고 하는 등 바뀌죠. 진주 씨가 민철 씨한테 끌린 이유는 어쩌면 이 사람도 되게 뒤를 안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되게 명확해요.
그것이 진주 씨 입장에서는 안정감을 줄 것 같아요. 진주 씨는 어떻게 보면 아직은 약간 독립비행을 하지 못한, 몸은 어른이지만 아직 마음은 어른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의존 대상을 찾아 나선 건 아닐까? 조금 비판적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의지할 수도 있겠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불러일으킨 존재일 수도 있고, 미셔 씨는 딱 보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요분도 그렇고 딱 이게 뒤를 안 보는 스타일입니다. 둘 다. 되게 조직생활이나 이런 거는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예. 뭐 군대, 조직문화, 조직생활 이 두 분은 각자 좀 스타일이 다르지만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 마초 스타일로 할 것 같고, 이분은 조금 리더 스타일로 절반은 마초, 절반은 계획형으로 좀 끌고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나래 씨는 네, 한결 씨랑 좀 잘 될 것 같으니까 바로 틀어버리죠. 그래서 승아 씨한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네, 승아 씨한테요. 자, 태인 씨는 반대로 아마 현준 씨의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세훈 씨한테 가는 장면이 예고편에 나오게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첫인상 의미 없다고 하는, 이건 진짜 막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조심스럽게 좀 까칠한 빌런류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합숙마선 1화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여러모로 저는 되게 추천합니다. 한번 좀 봐주시길 붙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긴 시간 여러분 함께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2화 모두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뵙겠습니다.